자,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로 제가 일전에 얘기했듯이 북한 방문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건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1988년 9월, 제가 그 당시에 방문하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오늘 보니까 9월 19일 날 제가 출발을 했더라고요. 9월 19일 날에요. 그래서 10월 한 중순까지 제가 북한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3주 정도요. 그 당시 올림픽이 진행되던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끼었던 이 방문 기간 동안에 추석도 그러니까 끼어 있었었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기차 타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었고, 저도 같이 그 기차에 인파 속에 묻혀가지고 어머니 고향으로 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많은 언젠가는 한번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요. 당시에 이게 이제 비행기 티켓입니다.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당시에 제가 이제 조지아주에서 애덴스 조지아주에 있는데 아틀란타에서 저기 보시게 되면 19 세프템버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 세프템버. 이게 이제 9월 19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측 중간에 보게 되면 14 세프템버 88 돼 있죠. 이게 뭐냐면 88년 9월 14일 날 제가 이제 예약을 한 게 그 돼 있고, 비행기 표는 19일 날 9월 19일 날 이제니까는 아틀란타 출발을 해가지고 베이징에 북경에 그러니까는 북경에 20일 날 들어가게 되고, 그날 이제 그러니까는 조선 민항기를 타고 이제 그러니까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그 스케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 날 제가 떠났더라고요. 9월 19일 날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북한을 가려면요 많이 돌아서 갔어야 됐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서 다시 상해를 경유해서 북경으로 한 다음에 북경에서 조선 민항기를 타고 평양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조선 민항기 비행기 티켓입니다. 북한에서 발행한 거죠. 북한에서 발행한 겁니다. 영어로도 보게 되면은 조선 민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조선 민항이라고. 조선 민항에 의해서 발행된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조선 이 민항사에서 발급한 비행기표의 겉면입니다. 겉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타고선 제가 이제 북경 공항에서 기다리면서요. 조선 민항기를 기다리면서 겪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당시에 거기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북한 사람들도, 북조선 사람들도 많이들 이제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제 우리 조선말로죠. 조선말로요.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더라고요. 쟤네들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제 중국 사람들을 좀 이게 좀 거칠게 표현할 때 짱깨 뭐 이런 표현하는 거 있는데, 그 비슷한 뉘앙스로 이제 굉장히 우습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북한 사람들 억양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20대 말에 이제 그러니까 청년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30대 썼던 청년이네요. 딱 30이 됐었더니요. 청년이었었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으로 조선 민항기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최소한 60대가 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이런 분들이 한 열 몇 분이 같이 이제 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평양에 있는 류경 호텔에서 머물면서 평양 시내를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88년도 평양 시내 사진입니다. 상당히 정돈이 잘 되어 있죠. 뭐 아파트들도 많고요.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는 어떤 계획 도시라는 것이 딱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로, 자, 굉장히 뭡니까요? 우리 서울이나 미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 복잡한데, 여기는 그러니까는 상당히 정돈이 잘 된, 이게 벌써 3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33년 전이요. 33년 전 사진입니다. 33년 전인데 평양 시내 이 사진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동강변에 이제 제가 이제 산책보다도 거리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나갔더니만은 대동강변에 이제 나와서 노는 아이들, 강변에 나와서 노는 아이들 모습을 이제니까요 사진에 담은 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대학생 같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뭐 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를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걸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억양이 남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담감을 안 느끼더라고요. 전혀 부담감을 안 느끼고 그냥 편하게 대해줬었어요. 대해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평양에서 있는 대학생들도 남한의 대학생들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걔네들도 졸업을 하고 좀 그러니까는 자신이 좀 이제니까는 그 원하는 하나의 분야가 뭐 이제 해외 통상 뭐 이런 해외 이런 쪽으로 좀 이제니까는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고, 평양 예국어대학교 학생들이더라고요. 그 당시 만났던 학생들이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그 당시 호텔에 묵으면서요, 그 기간이 북한은 이제 학기가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봄에 시작을 하지만은 가을에 시작을 해요.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요.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이 결정됐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는 어느 이제 그러니까는 중년 여성분, 호텔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일하시는 중년 여성분을 주변에 있는 주로 이제 남자분들이었었는데 남성분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대학을 이제 그러니까 그 중년 여성이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뭐 육체노동 같은 거 거기 청소를 하는 이런 분이었었어요. 호텔에서 청소하는 이런 분이었었는데, 이분을 이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축하해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그 중년 여성의 자제분이 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니까는 합격을 한 거예요. 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그 모두들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뿌듯해하고, 그런 거 보니까는 뭐 남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은요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녀의 교육 문제, 그리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최대 그러니까 어쨌든 간 바람인 거예요. 바람인 겁니다. 그런 모습도 제가 이제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추석, 아까 얘기했듯이 추석이 끼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평양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아우, 기차가 메어 터지는 거예요. 고향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머니 고향인 길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군에서 한참 들어가는 한 20리길이라고 하시던데, 어머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길주에 도착하고 나니까는 길주 군에 이제 그러니까는 거기 책임자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해주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기 전에 거기 소학교, 우리는 초등학교를 이제 북한에서는 소학교라고 이제 하는데요. 소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를 이제 그러니까는 제가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갈 때 1인당 그러니까 300달러만 비용을 냈는데, 300달러면 당시에 300달러면요. 우리나라 환율이 한 900원 안팎으로 제가 기억을 그 당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 달 그 대기업 월급도 채 안 되는 돈이에요. 예? 안 되는 돈인데 그 정도만 내고 갔는데, 비용으로요. 근데 굉장히 환대를 받았어요. 환대를 받았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소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환영 체조까지 해가지고 참 저는 미안했는데, 아이들 괜히 힘들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체조 구경하는 걸 제가 하도 이쁘게들 하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게 남아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거기 이제 그 고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쪽, 어떻게 보면, 좀 이 중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20리나 떨어져 있다 그랬었으니까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소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기억을 가게 되면은 20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거기까지 이제 그러니까는 교통편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교통편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교통편 이 차량이 이게 볼보입니다. 볼보요. 볼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그러니까는 안내해주고 저를 이제 그러니까 도와줬었던 이제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체류하는 동안에 도와줬던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차 앞에서 제가 이제 사진 한 장 좀 찍자고 해가지고 사진 찍었던 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것도요. 그래서 막 그냥 비포장도로를 이 이제 볼보 차를 타고서는 갔던 겁니다. 아, 외할머니가 이제 살아계셨는데, 그 당시 91세였었는데, 제 기억으로요. 92세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살아계신데, 거기를 이 비포장도로로, 때로는 그러니까 이 냇가도 건너가고, 작은 냇가도 그러니까요. 이랬던 게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자,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외할머니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척들도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보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양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좀 옮기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쪽에 사시는 그러니까 젊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쪽만 하더라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더군다나 이제 이 군 소재지 말고 그러니까는 좀 이 변두리로 나가게 되면은 아파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여기가 이제 장백산 밑인데 사실은요 저기요 장백산 밑인데 안 보이는데 이 당시에니까는 이 젊은 여성분들도 대개가 뭐냐면은 아파트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한하고 똑같은가?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가 했더니만은 저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이 도입되기 전에는 대개 우리가 뭐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러니까는 불을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이 흔했었잖아요. 연탄도 갈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요. 이게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저기 상상이 안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가 되면서 이제 입식 생활이 가능해진 거죠. 입식 생활. 그러니까 입식 생활 서서 이제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그렇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북한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도시로 좀 나가고 싶어 가지고 제가 좀 저한테 좀 이제 제가 좀 저한테 좀 부탁을 하면은 글로 좀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데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한테 먼 친척이 되는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한 젊은 친구는 좀 자기 좀 잘 말해줄 수 없냐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이제 친구까지 왔는데 나 그런 힘도 없고 그랬는데 하여간 대도시로 직장을 옮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대도시에는 그러니까 평양 같은 경우 아파트도 많고 예?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는 물자도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쪽이 더 이제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는 북한이 굉장히 물자 부족의 어려움을 제가 이제 그 당시 느꼈었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백화점을 가봤었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물건을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캐리어 있잖아요. 캐리어 가방이 3개인가 이렇게 뭐 진열돼 있더라고요. 아니 2개인가 3개 진열돼 있는데 그걸 다 달라고 하니까는 이 판매하시는 분이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개가 그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사가겠다니까는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와가지고 드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물건이 얼마나 충분히 공급되는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평양에 가게 되면 이제 주차 사상탑을 이제 구경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거기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데 주차 사상탑을 타려면 가서 구경을 하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타워 안에서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요. 왜 그러냐니까는 이게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전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88년이면 아직 소련이 붕괴되기 전인데도 물자 부족을 그리고 이제 평양에 이제 소위 말해 지하철 타러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지하가 굉장히 깊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쪽으로 지하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가는데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끊김 현상이 있더라고요. 잠시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물자 부족, 전력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90년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재해 때문에 고난의 행군도 시작되고 그러지만은 그런데 제가 본 북한 제가 이제 그 당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한번 정리를 해서 책을 내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너무나 그러니까는 중요하고 비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있어가지고는데 일반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거의 똑같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차이를 느꼈다면 뭐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자존심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뭐 장점도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만든 체제에 대한 이 자부심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과 싸워가지고 자기들은 이겼다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한국 전쟁 같은 경우를요.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가고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낸 이유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할 주제가 마지막으로 20대 대통령이 해야 될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가 K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K평화요. K평화를 만드는 건데 일단 그것에 대한 제가 잠깐 맛배기를 보여준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강점인 K민주주의입니다. 촛불시민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하고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민주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2의 민주화를 해야 된다. 즉 공정성을 더 강화시키고 제도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제는 소위 북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다시 한번 부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약점이 바로 뭡니까? 부패 카르텔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회 곳곳에 그러니까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까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회 많은 불평등 문제, 우리 사회 지금 그러니까는 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저는 출발점이 K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촛불시민이라고 봐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치지만 않으면은 공정성을 제도화시킬 수 있고요. 공정성을 제도화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은 양극화도 해소시키고 혁신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남북한의 협력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남북한의 협력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우려되는 신냉전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K평화도 그러니까는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절실한 이런 과제 앞에 우리는 지금 부딪히고 있죠. K평화를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인류 세계에 우리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류 세계 평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는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는 출발점이 저는 뭐냐? K민주주의와 촛불시민이라고 봅니다. 위대한 시민인 거예요. 자긍심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 미국, 유럽 국가들이요. 그 시민들, 우리보다 촛불 시민보다 못합니다. 의식 수준이나 이 역량이 못해요. 자긍심 가져도 돼요. 촛불 시민들이요. 진짜예요. 이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뽕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제가 뭐라고 했었습니까요? 자율성과 협력이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규범을 필요로 해요. 근데 서양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 이런 거에 익숙한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잘 안 돼요. 협력도 잘 못 만들어내요. 우리 방역에서 보잖아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K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K문화, 소위 K팝,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90년대부터 소위 대중문화가 K문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DJ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는 지원을 하되 그러니까는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런 걸로 인해서 꽃을 피죠.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요. 꽃을 피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이 이게 뭡니까요? 더 이제 영화로까지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건데 이걸 다음 주에 20대 대통령이 해야 될 과제 중에 K-평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론으로 준비한 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촛불 시민이 기적을 만들 것이다. 촛불 시민을 믿습니다. 만들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 주제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잠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주 주제를 그러니까 미리 맛보기로 잠깐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전투표하러 갑시다. 저도 이제 바로 사전투표하러 갈 겁니다. 저희 가족들 모두요. 그래서 지금, 저는 K민주주의와 촛불 시민으로 인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장기 집권이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 이유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2009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2009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촛불 시민이 좀 마지막까지 젖먹던 힘을 다 동원하시면은, 예?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적을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늘도 감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은 하늘이 감흥을 합니다.